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시선입니다. 말을 걸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질문을 해도 고개를 돌린 채 짧은 대답만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이젠 말을 걸기도 꺼려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눈만 마주쳐도 웃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시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귀찮다는 듯한 표정, 핸드폰을 보면서 대충 대답하는 말투,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엄마, 지금 바빠. 아빠, 나중에 얘기하자. 이 말들이 반복되면 부모는 점점 말수를 줄이게 됩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쁜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일수록 그 무시당하는 느낌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자식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마음 한편엔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담이 되는 건가? 내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나?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시선을 거두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이상 참고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문통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라 해도 그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라는 존재는 늘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밥보다 아이를 먼저 챙기고 옷보다 등록금을 먼저 내고 자신의 감정보다 아이의 안정을 먼저 생각했던 세월이 결국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처를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헌신한 뒤에도 어느 순간 자신이 민폐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 보다.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축시키며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자식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무시하는 말투, 피하는 시선, 대답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근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눈도 안 마주치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이 말을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상처 없이 건네야 합니다.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느낀 점을 말로 꺼내는 것. 그것이 어른으로서의 품위이자 자식에게 인간 대 인간의 태도를 가르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참고 넘기는 것이 자식을 위한 배려일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부터 이제는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슬픈 건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괜히 얘기 꺼내봤자 또 무시당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말을 아끼게 되고 감정을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조용한 부모가 된다고 해서 자식이 더 가까워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침묵할수록 자식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오해하고 점점 더 무신경해집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일 때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는다.
나는 지금 내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짧지만 분명한 말이 오히려 자식의 무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표현의 방식입니다. 화를 내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어조로 하지만 단호하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피 한 방울 섞인 사이라 해도 기본적인 존중이 무너지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은 당연한 것이며 당신이 여전히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당신이 더 이상 참지 않아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건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랑은 어느 순간 상대에게 권리처럼 여겨집니다. 부모는 당연히 이해해주는 존재. 잔소리처럼 들리면 안 들어도 된다. 피곤하면 무시해도 괜찮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 부모는 스스로를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태도와 그 선을 넘었을 때의 태도를 명확히 정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투는 듣고 싶지 않다. 눈도 안 마주치는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다툼이 아니라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자식과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 분명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피하는 동안 당신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감내하고 있는지를 자식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일부러라도 대화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피하는 자식에게 대답도 하지 않는 자식에게 억지로 말을 이어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엔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굳이 자신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자식 역시 당신의 태도 변화에 작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불편함은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은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 안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과 태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부터는 단호히 선을 그을 것인지 그 기준이 바로 설 때 비로소 관계도 다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식과의 대화가 응, 몰라, 좀 있다. 세 마디로 줄어든 것을 느끼셨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대화의 축소입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고 표정은 무심하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은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감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초기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부모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결국은 말 한마디조차 꺼내기 어려운 사이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말을 안 걸어줘서 편하다고 느끼고 그 상태를 정상이라 여기게 됩니다. 이럴 때 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러다 말겠지.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넘기며 또 하루를 참고 또 하루를 감정 없이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 없는 하루가 쌓이면 그 관계는 감정 없는 인연이 되어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저 주거를 공유했던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누가 나쁘고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감정에 무관심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자식의 말투, 눈빛, 반응 속에서 무심함이 아니라 무시를 감지했을 때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도 눈치채지 못한 채 당신을 외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느낍니다. 마음이 다치는 그 순간을. 그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관계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택은 가까워지려고 애써야 하나? 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거리두기일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냉정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존중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간격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자식에게 억지로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해도 핸드폰만 보는 자식이라면 굳이 함께 밥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걸어도 귀찮아한다면 일부러 침묵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거리두기의 핵심은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되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는 당신의 선택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엔 자식에게도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반복되면 자식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엄마가 요즘 말이 없지? 아빠가 요즘 나한테 관심을 안 주시네. 그 순간이 바로 상대가 당신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관계는 늘 붙어 있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간격이 상대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자식이 당신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당연함을 스스로 흔들어야 합니다. 존중은 요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존중은 거리와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눈을 바라보며 상처받는 대신 당신의 눈으로 거리를 조절해야 할 때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를 둠으로써 그동안 흐려졌던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식의 눈빛을 기다리고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내 감정을 맡겨두었던 시간에서 이제는 마음의 주도권을 천천히 되찾아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 기분을 결정하는 삶은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한 번의 무시로 하루가 우울해지고 한 번의 무관심으로 밤잠을 설치는 건 결국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스스로 다스리는 감정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외면해도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나를 부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이제는 조율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예민하게 반응할 때 맞서 싸우는 것도 모두 참고 넘기는 것도 아닌 균형 잡힌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금은 대화가 어렵겠다는 말로 대화를 멈추고 때로는 지금 이건 기분이 나쁘다고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은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껏 당신은 참는 법만 배워오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감정을 표현하는 법, 거리를 두면서도 존재감을 유지하는 법, 그것이 시니어로서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마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을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말을 꺼냈나? 이런 말하니까 또 싫어하네. 그렇게 스스로를 조용히 몰아세우는 마음. 하지만 이제는 그 화살을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항상 이해하고 양보하고 참아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당신을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먼저 지켜야 할 건 존중 이전의 자기 감정입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그 감정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바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잠시 거리를 두고 그 상황을 곱씹어 보는 것이 더 나은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왜 상처받았을까? 정말 이 말이 내 전부를 부정하는 걸까? 내가 바란 건 이해였을까 아니면 인정이었을까? 이 질문들은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쌓이면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이 흔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늘 참기만 하던 부모가 조용히 물러서고 표현을 조절하며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침묵 속에서 무언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그들도 배웁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그 어떤 훈계보다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거리를 두고 감정을 지키고 존중을 요구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마음 한편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변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통해 당신은 이미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표현을 조절하고 거리를 조절하고 감정을 보호하는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는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무심할 수 있고 여전히 시선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는 표면적인 태도보다 분위기를 더 빨리 감지합니다. 부모의 기류가 달라지면 자식도 그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가던 장면에서 이제는 침묵의 무게가 달라지고 예전에는 무시해도 되던 순간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이 변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기억되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이 언젠가 돌아봤을 때 무심했던 그 순간이 부모의 침묵 속에 담긴 상처였다는 걸 문득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품고 있는 외로움과 서운함은 단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투명한 존재가 아닙니다. 말없이 참고 있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겨질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이 침착한 변화가 자식에게는 언젠가 가장 깊은 울림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말보다 태도로 오래 기억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그 순간 어떤 눈빛이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가 마음을 오래 흔듭니다. 그래서 자식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반드시 언성을 높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용히 등을 돌리는 순간, 조용히 식탁을 차리지 않는 순간, 조용히 말문을 닫는 순간이 오히려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존재가 당연해지는 순간 존중을 잊어버립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늘 곁에 있는 존재로만 여겨질 때 자식은 더 이상 마음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를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 태도를 담은 당신의 변화가 관계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더 이상 묻어두지 않고, 더 이상 바라는 척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되, 그 사랑 안에 존엄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부모이고 그 이전의 하나의 사람이다. 이 말은 꼭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 한마디를 줄이고 표정을 가볍게 지우고 삶의 무게를 스스로 중심에 놓는 것. 그 모든 변화가 당신의 존중을 되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꾹 눌러 참아온 그 감정 하나하나가 더는 당연한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당신의 눈빛, 당신의 말투, 당신의 침묵이 이제는 당신을 위한 것이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먼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을 무시하는 자식에게 가장 단단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오늘을 지나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